선물엔 수요가 없고 옵션의 수요가 크다. 이게 무슨 말이냐? 과도한 공포를 말하는 겁니다. IV가 RV보다 큰 상황, 즉 가격은 멈춰 있는데 사람들은 뭔가 터질까봐 겁을 먹고 있어서 옵션에만 잔뜩 투자를 하고 있으므로 IV만 높은 상태, 이게 과도한 공포라는 거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임플라이드 볼라틸리티가 한 40% 정도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평소 대비해서 그렇게 높은 상황까지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투자자들은 곧 큰 게 온다고 생각해서 비싼 돈 주고 옵션, 주로 하락에 대비한 풋옵션 같은 거를 사고 있다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백훈종의 전지적 비트코인 시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원래 이 단기 전망을 잘 하지 않는 사람이긴 한데요. 굉장히 재밌는 이 인사이트가 제가 좋아하는 크리에이터, X 인플루언서한테 나와서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관련한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 모두가 겁먹었을 때가 진짜 기회다. 데이터로 증명하는 1월 비트코인 반등설. 1월이 지금 이제 된 지 며칠이 됐죠. 근데 촬영 시점 기준으로 벌써 비트코인이 92,000달러까지 올랐습니다. 87,000에서 88,000달러, 지루하게 여기에만 갇혀있던 횡보세가 드디어 깨지고 위로 올라왔죠. 약간 뒷북치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고 싶은 지금 인사이트는 이 지금까지 비트코인이 보여줬던 이 지지부진한 횡보세, 그리고 왜 지금 브레이크아웃을 하고 있는지, 요거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프 박 씨예요. 아무래도 한국계인 것 같습니다. 이분이 이제 제가 좋아하는 요즘 이제 굉장히 핫한 인플루언서인데, 비트와이즈라고 하는 자산운용사 출신이고, 지금은 이제 프로캡 쉐어스라고 비트코인 트레저리 기업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비트코인 전략 담당 하고 계신 분입니다. 즉 월가의 투자자, 헤지펀드 매니저, 이런 이제 출신이라 보시면 돼요. 이분이 1월 비트코인이 기대되는 이유 8가지를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제가 이제 하나씩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금 매도가 종료된다. 두 번째, 장기 보유자 매도가 진정된다. 세 번째, 거래소 유출 증가된다. 전반적인 위험자산 주도 장세다. 새로운 펀드가 조성된다. 내재 변동성이 실현 변동성보다 높은 상황이다. 낮은 미결제 약정 규모, 그리고 금 상승세가 유지된다. 이렇게 8가지인데 제가 이제 가로친 것들 3개는 뻔한 내용이니까 제가 이번 시간에는 굳이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위험자산 주도 장세, 여러분들 아시죠? 미국 증시가 뭐 지난주까지는 좀 안 좋았는데 오늘 보니까 코스피가 또 거의 5,000피 가고 막 이런 거 보니까 위험자산 주도 장세가 작년 대비해서는 많이 돌아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월이니까 당연히 이제 월가는 새로운 펀드들을 조성하고 막 셀링에 나서는 시기이기도 하죠. 그리고 금 상승세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난주에 한 4% 주간으로 떨어졌던데 여전히 금값이 4,300달러에 온스당, 그러니까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1, 2, 3, 6, 7 5가지 포인트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 세금 매도 종료. 무슨 말이냐? 비트코인이 고점 대비 30% 내린 상태에서 작년을 마무리했습니다. 고래에서 절세 수단으로 급부상했다. 무슨 말이에요? 과세 상각 매도라는 게 있어요. 미국같이 비트코인도 소득세 대상이 되는 것들은 다른 주식 같은 것들과 합산을 해서 세액을 결정할 때 이 절세 수단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데, Tax Loss Harvesting이라는 게 있습니다. 과세 상각 매도. 가격이 하락한 자산을 매도의 손실을 확정하고 이를 통해 주식 등 다른 투자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한 세금을 줄이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S&P 500 지수가 25년에 약 18% 상승했어요. 근데 미국인들의 401k나 퇴직연금 같은 거 50%가 다 주식시장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개인 투자를 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많을 거고, 그런 사람들이 주식으로 아마 굉장히 큰 수익을 본 한 해였을 텐데, 여기에서 발생한 시세 차익, 이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좋은 절세 수단이 뭐냐? 마이너스 수익을, 마이너스 손실을 발생시킨 비트코인을 미리 팔아서 손실을 확정하면 그 매도에서 손실을 본 만큼 주식에서 번 수익에서 세금을 줄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게 바로 과세상각 매도, Tax Loss Harvesting이라고 합니다. 요거를 아마 스마트한 투자자들은 연말 동안에 비트코인을 많이 파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더 내렸다. 근데 이게 이제 끝났다. 1월이 됐으니까 이제 이렇게 끝났으니까 이 비트코인 매도세가 사라졌다 시장에서 라는 거고요. 두 번째가 장기 보유자 매도세가 진정된다는 거였죠. 그래서 제가 팩트 체크를 해봤습니다. 실제로 롱텀 홀더 서플라이, 그러니까 장기 투자자들의 비트코인 보유량이 계속해서 순유출되던 게 이제 플러스로 양전되었어요. 1월 들어서 플러스로 양전된 모습이 여기 확실히 보이죠. 그래서 지난 한 1년, 2년 동안 24년부터 다시 시작됐거든요. 24년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던 이 비트코인 대량 보유자들, 그리고 장기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진정되고 이제 종료됐다. 그러면 여기에서 수요만 발생하면 가격이
그동안과는 다르게 좀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거래소 비트코인 보유량이 감소하고 있다는 게 세 번째 포인트였어요. 이것도 크립토컨트의 이 차트를 보면은 명확하게 보입니다. 작년 4분기부터 거래소 보유량이 급격하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뭐 조금씩 내려오곤 있긴 했는데 4분기 때부터 유난히 빠르게 내려오고 있죠.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보유량이 줄어든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거래소에서 더 이상 팔 생각이 없어서 어딘가 개인 지갑, 뭐 아니면 트레저리 기업, 뭐 아니면 다른 곳 이런 곳으로 옮겨 놓는다는 얘기예요. 즉 당분간은 매도로 나올 물량이 아니라 오랫동안 보유할 물량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대표적인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포인트, 이거는 아마 시장에서도 많이 알려진 부분이고 또 익숙하신 개념이라서 여러분들께서도 이해하기 어렵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근데 다음 포인트부터가 이제 재밌습니다. 다시 제프 박의 트윗을 보면은 6번째 포인트가 내재 변동성이 실현 변동성보다 높은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RV가 IV보다 작다. Realized Volatility라고 합니다. 그리고 Implied Volatility라고 합니다. 줄여서 RV, IV.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약간 옵션 시장에서 쓰는 말입니다. 옵션 가격에 있는 말이에요. Realized Volatility 그리고 Implied Volatility. 이거를 좀 쉽게 설명드려 볼게요. 비트코인의 가격 10일 변동성입니다. 지금 이 파란색 선이 높게 이렇게 파도가 치고 있으면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고 지금처럼 이렇게 바닥에 딱 붙어 있으면 변동성이 굉장히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일 변동성이 9.89%대에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역대 최저치입니다. 10일 변동성, 10일 연속 변동성 역대 최저치다. 지난 14일 동안은 4.5%대에서 심지어 거래가 되었다. 그러니까 하루에도 10%씩 원래 요동치던 게 비트코인 가격인데 지난 14일 동안은 4.5%라는 아주 낮은 변동성 속에서 움직였다. 그래서 비트코인 현물 변동성이 이렇게 낮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아무도 거래를 안 한다는 거고 아무도 거래를 안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비트코인에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결국 투자자들이 지금은 비트코인이 어떤 식으로 가격이 흘러갈지가 굉장히 불분명하니까 거래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곳에 많이 관심이 가 있다는 얘기도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바로 Realized Volatility입니다. 그리고 Implied Volatility라는 거는 옵션 가격에 붙어있는 프리미엄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데리빗이라는 옵션 거래소의 콜과 풋 오더북입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네모표 쳐놓은 이 부분 보시면 돼요. IV bid, IV ask, 그러니까 매수호가 매도호가죠. 여기 보면은 45%, 40%, 39%, 40%, 41% 이렇게 퍼센티지가 막 붙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게 가격이고요. 옵션 가격이고요. 비드 가격, 에스크 가격, 매수호가, 매도호가. 근데 여기에 붙어있는 이 퍼센티지가 바로 프리미엄이에요. 그러니까 옵션 시장은 앞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옵션은 결국 미래 시점에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될 거다를 예상해서 배팅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이 옵션 가격에 붙어있는 그래서 프리미엄 내가 미래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될 거다라고 예상하고 배팅할 텐데 그 가격이죠. 결국 프리미엄이라는 건. 그게 가격이에요. 그 가격에 얼마의 프리미엄이 껴있냐 붙어있냐 이게 40% 수준 정도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앞으로 비트코인이 한 40.5% 정도는 변동성이 클 거다라고 예상을 한다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지금 현재 현물 변동성은 굉장히 극심하게 낮은 상태인데 옵션으로 사람들이 다 몰려가서 가격 배팅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옵션 시장에 사람들이 달려갈까요? 그러면 일단 옵션은 우리 일반 투자자들이 즐겨 사용하는 그런 파생 상품은 아니에요. 주로 트레이더들, 헤지 펀드들.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어떻게든 투자는 해놔야 되는데 이게 어디로 가격이 튈지 모르니까 상방과 하방을 막아놓는 플레이를 할 때 주로 옵션을 씁니다. 내가 상방 베팅을 했다 그러면은 풋옵션, 반대로 가격이 떨어질 걸 예상하는 풋옵션을 사놓거나 가격이 떨어질 거로 예상했다 그러면은 가격이 올라갔을 때 돈을 버는 콜옵션을 사놓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상하방을 막아놓는 용도로 해지 수단으로 옵션을 많이 써요. 그래서 옵션 가격에 이렇게 프리미엄이 많이 껴있는 거예요. 옵션의 수요가 크다는 얘기죠. 현물엔 수요가 없고 옵션의 수요가 크다. 이게 무슨 말이냐? 과도한 공포를 말하는 겁니다. 이제 제프 박이 얘기하는 IV가 RV보다 큰 상황. 즉 가격은 멈춰 있는데 사람들은 뭔가 터질까봐 겁을 먹고 있어서 옵션에만 잔뜩 투자를 하고 있으므로 IV만 높은 상태. 이게 과도한 공포라는 거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임플라이드 볼라틸리티가 한 40% 정도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평소 대비해서 그렇게 높은 상황까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옵션 시장을 보면은 IV가 거의 100%까지 올라갈 때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40% 정도면 사실 그냥 준수한 상황? 근데 뭐랑 비교해서 높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RV가 지금 최저잖아요. 4%대라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IV가
40%라는 거는 과도한 공포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투자자들은 곧 큰 게 온다고 생각해서 비싼 돈 주고 옵션, 주로 하락에 대비한 풋옵션 같은 거를 사고 있다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어렵지 않죠? 제프 박은 월가의 전문 투자자이기 때문에 이런 옵션 시장의 생리를 잘 아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난 2주 동안 비트코인 가격이 제가 87,000달러에서 88,000달러대 완전히 갇혀가지고 이어졌다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결국 이 트레이더들이 감마 해칭이라는 걸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현물은 투자를 아무도 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가격이 어디로 튈지 몰라. 그래서 어떻게든 무위험 수익을 먹고자, 무위험 차익거래 수익을 먹고자 상방과 하방을 막아놓은 거죠. 그래서 이게 CME 이 선물 거래소, 비트코인 선물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이 제임스 벤 스트래튼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X 계정에다 공유한 걸 보면 12월 15일부터 30일까지 비트코인의 선물 가격이 계속해서 88,000달러에 머무르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야, 이런 거는 내가 진짜 투자 인생에서 처음 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선물 가격이 매일매일 똑같은 가격에서 마감을 할 수가 있겠냐고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현물 가격도 실제로 12월 말에는 계속 88,000달러에서 머물렀던 겁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게 다 감마 해칭.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방금 설명드린 바로 그거예요. 투자자들이 상방이 만약에 88,000이다, 그리고 하방이 87,000이다 이렇게 막아놓고 싶으면, 내가 현물을 샀잖아요. 비트코인 현물 ETF를 예를 들어 사나, 그러면 가격이 올라요. 그러면은 너무 수익이 많이 늘어나니까 여기에서 매도를 하는 거죠. 비트코인 현물을 매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가격이 너무 떨어진다, 그러면은 내가 잡아놓은 포지션이 손실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은 이 87,000달러 가격대에서 현물을 사서 계속해서 가격을 이 안에 가두는 거예요. 평소같이 현물 거래량이 클 때는 이런 옵션 투자자들, 선물 투자자들의 이런 해칭 플레이가 그렇게까지 크게 영향을 못 미칠 텐데, 지금은 현물 거래량이 낮아져 있고 현물 변동성이 4% 수준으로 굉장히 낮아져 있고 아무도 현물 투자를 안 하고 있으니까 이런 옵션 선물 트레이더들의 이런 감마 해칭이라고 하는 전략이 가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2주 동안 88,000달러대 이렇게 현물이 갇혀 있었던 상황이 이제 설명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의 일 공급량이 450BTC, 10만 달러로 1비트코인이 10만 달러다 이렇게 계산하면 한 4,500만 달러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시장에 새로 공급되는 비트코인의 달러 가치는 4,500만 달러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면, 첫 번째 반감기가 오기 전에 비트코인 전체 2,100만 개의 발행량 중에 50%가 다 채굴된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반감기 2012년 11월에 있었던 반감기 이후로 다음 4년 동안 그 다음 25%가 채굴된 겁니다. 그리고 12.5%, 6.25%, 지금은 3.125%가 채굴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반감기는 계속해서 정확히 절반으로 줄어들고 있지만, 공급량이 절반 줄어들고 있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점차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시장이 예를 들어 2,100만 개 중에 지금 1,900만 개가 채굴되어 나왔다. 그러면은 그 1,900만 개의 3.125%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이제 더 줄어들겠죠. 다음 반감기가 지나면은. 근데 선물 옵션 시장은 이렇게 거대한 지금 시장이 돼 있단 말이에요. 하루 CME 선물 거래소에서 선물 옵션 1거래량만 해도 65,595BTC, 10만 달러 똑같이 계산하면 6.6빌리언, 66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현물 1 공급량이 4,500만 달러인데 선물 옵션 시장, CME 거래소 하나에서만 66억 달러니까 뭐 잽이 안 되죠. 그러니까 선물 옵션 시장에서 어떻게 가격이 형성되느냐가 비트코인 현물 가격에 지금은 오히려 더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 어떤 자산이 성숙하면 반드시 걷는 길이고, 뭐 전통 금융에서도 투자할 수 있고 우리 일반 개인도 투자할 수 있고 다 마찬가지 투자할 수 있는 게 비트코인의 매력적인 자산이 되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나쁜 게 아닙니다. 1월 2일 기준으로 선물 하루 거래량 13,000계약, 옵션 하루 거래량 210계약, 그래서 더하면 한 15,000계약 정도 되는데 1계약이 5비트코인이라고 하니까 계산하면 66,595BTC가 CME 선물 옵션 거래소에서만 하루에 회전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현물 가격이 왜 옵션 시장과 선물 시장의 움직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느냐, 특히 지금같이 현물 거래가 많이 일어나지 않고 있을 때, 조용할 때 많이 영향을 받느냐를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난 12월 26일에 역대 최대 규모 BTC 옵션 만기가 있었어요. 240억 달러 상당의 옵션 만기가 있었고, 그래서 이 파란색 선이 지금 다 콜옵션이고 각 가격대에다 이렇게 베팅을 해놓은 거죠. 그리고 이 노란색이 풋옵션이에요. 만약에 비트코인 가격이 더 떨어지면은 나 돈을 벌겠다고 하락 베팅을 해놓은 거죠. 이것들이 다 12월 26일에 만기가 돼서 청산됐습니다.
지난 연말에 어떤 식으로든 가격이 튈지 모르니까 불안해서 잔뜩 옵션 선물에 투자해놨던 과도한 공포가 어느 정도 제거됐으니까 이제 비트코인 가격에 호재가 돌아온다면 현물 가격이 더 이상 옵션 선물에 휘둘리지 않고 올라갈 수 있는, 말하자면 그 긴 지루한 횡보장을 이제 깨고 나올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물 미결제 약정. 말하자면은 현물로 치면은 시가총액 같은 거죠. 시가총액 같은 건데 선물에 얼마나 많이 자금이 투자되어 있냐. 이것도 최저 수준입니다. 지난 4분기 10월 달에 최고점 찍고 계속 하락하고 있고 이게 거의 역대 최저치 수준으로 지금 내려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 낀 거품도 다 빠졌다. 비트코인 선물이라는 거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우리 선물이 무기한 선물이 주로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많이 이용되죠. 즉 만기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선물은 어디에 쓰는 거냐면 뭐 가격 방어나 해칭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방향성 베팅이에요. 가격이 오를 것 같다. 그러면은 레버리지 껴서 더 추가 수익을 먹으려고 베팅을 하는 거예요. 스페큘레이션, 투기 상품이란 말이죠. 그래서 선물 미결제 약정이 늘어난다는 거는 그만큼 비트코인 투자에 관심 많은 트레이더들, 단기 투자자들,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나 레버리지 ETF 투자할래 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쭉 거래량이 지금 빠졌다. 시가총액이 쭉 빠졌다라는 거는 이제 비트코인의 방향성 베팅을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었고 그러면은 거품이 빠졌고 바닥을 어느 정도 찍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제프 박의 트윗으로 돌아가 보면 이런 4번, 5번, 8번 같은 좀 뻔한 그런 거 말고 1번, 2번, 3번, 6번, 7번 우리가 월가의 전문 투자자 시각에서 봤을 때 현재 1월이 왜 비트코인이 기대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을 해놨는데 별다른 설명이 없길래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려본 겁니다. 어때요? 쉽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비트코인 이제 다행히 92,000달러대로 올라왔는데 이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전고점인 126,000달러를 넘고 시원하게 올라가는 그런 대상승장을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 내용도 재밌으셨다면 댓글을 통해서 많은 의견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필수입니다. 가능하다면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